안녕하세요. 제가 무속신앙을 믿게 된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저는 주변에 무속과 관련된 지인도 없고 영안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점집 같은 곳은 솔직히 무서워서 잘 가지도 않고 집안은 불교를 믿지만 스스로 믿는 종교는 없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상한 일을 겪었던 것은 중학교 1학년 때 집안 구조 문제로 아버지가 제 침대를 거실 구석으로 빼버린 후였습니다. 미닫이 문 하나를 터서 거실을 넓히고 부엌 맞은편과 화장실 입구 앞 구석에 침대를 뒀는데 그 이후부터 침대에서 잠을 자면 가위에 눌리는 겁니다. 저는 가위 눌림 같은 것은 얘기만 들어봤지 직접 겪어보진 못했기에 마냥 신기하기만 했죠. 강도가 약하기도 해서 크게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가위에 눌린 이후로 거의 매일같이 그것에 시달리면서 강도가 점점 세졌고 나중에는 인기척도 느껴졌습니다. 부모님께 말을 해봤지만 엄마는 제가 피곤해서 그렇다고 했고 해병대 출신인 아빠는 귀신이 나오면 다 잡아주겠다며 웃고 넘기셨죠. 그러던 어느 날 몸살이 심해서 학교를 조퇴하고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또 가위에 눌렸습니다. 가뜩이나 몸살 때문에 힘이 없는데 가위까지 눌리니 그냥 포기하게 되더군요. 그런데 위층에서 쿵쿵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당시 윗집에는 노부부 어르신이 살았는데 가끔 손주들이 놀러오면 층간소음이 있긴 했습니다. 하필이면 오늘 놀러왔나 보다 하고 그냥 무시하려고 하는데 좀 이상하더군요. 그날이 평일 점심 무렵이라 윗집 손주들은 유치원에 있을 시간인데 말이죠.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귀를 기울여 보니 발소리가 위층에서 쿵쿵대는 게 아니라 마치 맨발로 장판 바닥을 밟을 때 나는 그런 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놀랍게도 위층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챈 순간 발소리가 잠시 멈추더니 제가 있는 침대 쪽으로 서서히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게 또렷한 인기척을 느낀 건 또 처음이라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고 의문의 존재가 어느새 제 앞까지 다가와서 얼굴을 슥 들이미는 게 느껴졌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나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고 저는 용기를 내서 눈을 뜨려는 순간 가위에 더 세게 눌렸습니다. 그날은 어찌어찌해서 겨우 가위를 풀고 거실에서 잠을 잤죠.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도 제 침대에서 낮잠을 자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다고 하시더군요. 엄마는 가위에 눌린 순간 웬 꼬마가 품으로 쏙 들어왔다고 하시면서 그제서야 제 말을 믿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침대를 다시 옮겼더니 가위 눌림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인기척이나 이상한 소리가 들리긴 했죠.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후로는 거의 안 눌렸는데 대학을 졸업한 뒤 방송 쪽에서 일하면서 또다시 가위 눌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 건물은 9호선 변두리에 있었는데 역 주변에 상가들도 별로 없고 골목을 끼고 들어가면 있는 평범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왠지 건물의 분위기가 스산하더군요. 하지만 당시 급하게 일을 찾고 있었기에 면접을 보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면서 몸이 많이 약해졌는데 그러다 보니 불면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일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었습니다. 그 무렵에 아침에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맡게 되었죠. 생방송의 특성상 방송 바로 전날 밤에도 대본이 바뀌는 일이 많아서 항상 새벽까지 깨어있다가 서너 시간 자고 출근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집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거리였고 자정을 넘어서 방송 당일 새벽까지 회사에 있다가 퇴근하려면
막차가 아슬아슬해서 거의 택시를 타야만 했습니다. 택시비 지원이 안 나오니 그냥 가끔 회사에 있는 간이 침대에서 조금이라도 더 자고 바로 방송국으로 출근한 적도 많았죠. 그날도 회사에서 눈을 붙이고 방송국에 가려고 건물 상가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고 나왔는데 사무실 쪽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제사상에서 피우는 향냄새가 나는 겁니다. 시간은 자정이 다 되었고 사무실 옆에 있는 치과는 이미 문을 닫았으니 그 층에는 저밖에 없었거든요.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잠결에 가위에 눌린 것도 아닌데 맨정신에 향 피우는 냄새가 나니까 좀 황당하기도 하더군요. 어두컴컴한 복도 한가운데에 멍하니 서 있던 저는 번뜩 정신을 차리고 사무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날은 잠을 거의 못 자고 밤을 새고 출근했죠. 기분이 너무 찝찝해서 그 후로는 아무리 피곤하고 늦어지더라도 꼭 집에서 자고 출근했는데 언제부턴가 집의 싱크대에서 악취가 너무 심한 겁니다. 당시 친구와 함께 빌라에서 자취를 했는데 집이 연식이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집주인에게 부탁해 수리공을 불렀습니다. 근데 수리를 했는데도 악취가 여전히 심한 겁니다. 이상한 게 같이 살고 있던 친구는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게 절대로 모를 리가 없는 그런 악취였는데 말이죠. 그렇게 그곳에서 일하는 동안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감이 점점 심해졌고 결국 병원에 다닐 정도가 돼버려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한 번은 상사한테 농담으로 여기 터가 안 좋은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안 그래도 옛날에 건물을 지으면서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했다고 하더군요. 정말로 터가 문제였던 건지 제 몸과 마음은 점점 나빠졌고 저는 결국 자취집을 다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본가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멀미 때문에 잠을 자다가 가위에 눌렸는데 보통 앉아서 잠깐 졸 때는 한 번도 눌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또다시 제사상에 향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웬 까만 형체가 버스 맨 앞자리부터 사람들의 얼굴을 확인하면서 저에게까지 걸어오더군요. 버스 뒤편 좌석에 앉아있던 저는 저것이 여기까지 오면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에 아등바등하며 겨우 가위를 풀었습니다. 그렇게 고향에 내려오니 몸은 편해졌지만 우울증은 여전히 심해서 방 안에 거의 누워서 지냈는데 어떤 날은 창문 밖에서 검은 갓을 쓴 저승사자 형체가 절 내려다보는 그런 가위에 눌리기도 했습니다. 저희 집안이 무속신앙은 믿지 않는 편인데다 특별히 그쪽과는 인연이 없어서 따로 무당을 찾아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 상태가 점점 나빠지자 엄마가 물 건너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게 어떠냐고 하셔서 한 달 정도를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후로 좋은 기회가 있어서 해외에 취직을 해서 지금도 해외에서 살고 있죠. 그때는 무속인을 찾아갈 생각도 못했는데 당시에 늘 맡았던 향냄새가 뭐였는지 아직도 궁금합니다. 살면서 가위 눌릴 때 말고는 귀신을 보거나 느낀 적이 없어서 무속 쪽으로 크게 관심이 없었고 믿지도 않았거든요. 도대체 왜 맨정신에 그렇게 짙은 향냄새를 맡았던 건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제가 착각한 걸로 넘길 수 없었던 그 일은 여전히 제 인생 최대의 미스터리입니다. 그 일을 겪은 후로 무속에 조금 관심이 생겨서 이리저리 찾아보긴 했는데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무이님 방송 시청자입니다. 사실 제보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저의 특별하고도 기묘한 경험담을 사연으로 보내봅니다. 여러분은 루시드 드림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아마 사무이님 방송 애청자라면 잘 아실 텐데요. 이 상황이 꿈이라는 걸 스스로 인지한 상태에서 꿈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걸 루시드 드림이라고 합니다.
때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무렵. 문제의 그날도 전 루시드 드림을 시도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그걸 성공하는 방법을 많이 찾아봤는데 제 경우에는 가위 눌리는 느낌이 강하게 들면서 이명이 크게 들리는 부분만 지나면 바로 루시드 드림으로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건 2번 정도지만요. 그날도 평소대로 가위 눌림과 이명을 느끼며 깊은 잠이 들기 전의 상태였는데 성공했구나 하는 순간 제 몸이 갑자기 튕겨져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제 방이 보였고 고개를 돌려보니 어머니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계시더군요. 그리고 놀랍게도 침대에 누워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루시드 드림이 아니라 유체 이탈을 해버린 겁니다. 처음엔 너무 신기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려고 했는데 생각과 달리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우주 공간에 무중력 상태로 있는 것처럼 허공에 붕 떠 있었고 그 상태에서 팔다리를 마구 휘저으며 겨우겨우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제 방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제 방 창문 옆으로 건물이 딱 붙어 있어서 사람이 들어갈 만한 공간도 없었고 저희 집이 3층이었거든요. 불투명한 창문 너머로 흐릿한 사람 손의 형체가 보였고 저는 팔다리를 허우적대며 겨우 침대 옆에 누워있는 제 몸 옆에 누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대로 기절한 것 같았는데 깨어보니 루시드 드림을 시도하려고 누운 지 10분이 채 지나지 않았더군요. 체감상 1시간은 지난 것 같았는데 말이죠. 거실 쪽을 내다보니 실제로 어머니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저는 제가 유체 이탈을 한 거라 확신했습니다. 좀 오싹하긴 했지만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한 것 같아 재밌기도 했죠. 며칠 후 또다시 루시드 드림을 시도하다가 유체 이탈을 하게 된 저는 집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방음막 같은 것이 절 가로막고 있는 느낌이 들었고 어떻게 하면 밖으로 나갈 수 있나 생각하고 있는데 거실 창문 쪽에서 또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처음 경험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여러 개의 손이 거실 창문을 마구 두드리는 겁니다. 그때 문득 제 방 창문이 열려있는 게 떠올랐고 곧바로 방으로 가보니 의문의 존재가 밖에서 창문을 마저 열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손을 뻗어 창문을 쾅 닫았고 너무 무서워서 침대에 누워있는 제 몸 옆으로 가서 누웠습니다. 그렇게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서 시간을 확인해 보니 이번엔 시간이 꽤 지나 있더군요. 온몸은 땀에 젖어 있었고 조금 무섭긴 했지만 저는 그것보다 왜 루시드 드림이 되지 않는지만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루시드 드림을 시도하다가 유체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이번엔 집안의 모든 창문들을 다 닫아뒀기에 저번처럼 이상한 손이 나타나진 않을 거라 그리 생각했죠. 그런데 유체 이탈 상태로 몸이 공중에 붕 뜨자마자 제 방 창문 앞에 수십 개의 손이 모여들었고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어차피 창문을 잠궜으니까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테고 전 이 상태에서 집 밖으로 나갈 방법을 생각했죠. 팔다리를 움직이며 멍하니 집안을 돌아다니던 그때 현관문에 웬 사람 형체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당시 다세대 주택가의 현관문은 대부분 철로 된 틀에 불투명한 유리가 붙어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저희 집도 그랬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 있던 존재는 문을 두드리며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집주인입니다. 할 말 있으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봐요. 문 좀 열라니까. 에이씨. 열어. 문 열어. 빨리 문 열어. 문 밖에 있던 의문의 형체는 있는 힘껏 문을 두드렸고 그러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사방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저의 시선이 저도 모르게 부엌에 있는 작은 창문 쪽을 향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창문이 열려 있더군요. 창문 밖으로는 옆 건물의 옥상이 보였는데 그곳에는 창백한 얼굴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유심히 바라보자 그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소름 끼쳐서 창문을 곧바로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와! 나와! 현관문 밖에 서 있던 사람 형체는 몸집이 훨씬 더 커져 있었고 이대로 문이 열리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온 힘을 다해서 몸을 움직여 제 몸이 누워있는 침대로 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정신을 차려보니 머리가 깨질 것처럼 두통이 심하더군요. 전 그제서야 저의 행동을 후회하며 루시드 드림이니 유체 이탈이니 그런 건 다시는 시도하지 않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땐 정말 그 징그러운 손들과 저승사자처럼 생긴 의문의 존재에게 그대로 끌려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며 무심코 제 방 창문을 열어봤는데 창문은 이중창 구조로 안쪽 창은 불투명하고 바깥쪽은 투명했습니다. 그런데 바깥쪽 창에 웬 사람 손자국 같은 게 나 있는 겁니다. 꼭 무언가에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말입니다. 그때 제가 본 것들은 다 뭐였을까요? 제 생각대로 그들이 저를 데려가려고 한 걸까요? 유체 이탈을 자주 시도하면 몸과 영혼의 연결이 약해진단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는 그 일 이후로 다시는 그런 것들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정하우스님의 공포 인터뷰 사연을 듣다 보니 제가 8년 전에 실제로 겪은 일이 떠올라 제보해봅니다. 문제의 그날, 직장 동료와 함께 퇴근을 한 저는 제 차로 해안도로를 따라서 1시간 반 정도 드라이브를 즐긴 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간은 저녁 9시 반이었고 평소보다 더 늦은 시간이라 속도를 내고 있었죠. 그런데 앞서가던 차들이 똑바로 가지 않고 자꾸만 비틀거리며 가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전방에 교통사고가 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시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이 너무 생생하게 보였는데 어떤 할머니가 몸이 기괴하게 꺾인 자세로 도로에 누워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사고 차량 운전자로 보이는 사람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할머니는 이미 사망하신 것 같았습니다. 서행하며 사고 현장을 지나치는 순간 할머니 시신과 눈이 마주쳐버렸고 그 순간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 같더군요. 끔찍한 사고 현장과 그 분위기는 머릿속에 사진처럼 찍혀서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던 차들이 사고 현장을 피하려고 비틀거리며 갔구나 싶었죠. 그날 밤, 전 심한 가위 눌림을 겪으면서 꿈을 하나 꿨습니다. 꿈에 제가 사고 현장 한가운데에 서 있었는데 도로는 사람의 혈흔과 피 묻은 살점으로 엉망이 돼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던 그때 눈을 마주쳐놓고 왜 그냥 가?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사고 현장에서 봤던 그 할머니가 뒤에서 절 노려보고 있었고 그날 이후로 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심한 가위 눌림과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무려 한 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니 이러다가 정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고민 끝에 친정어머니에게 제 상황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제보한 산모님 이야기 중에
비닐봉지가 아니었어 라는 제목의 사연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제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머니는 기가 아주 세서 나쁜 기운이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소위 신기가 있는 분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그 길로 절 데리고 사고 현장으로 향했고 그곳에 도착하자 한 달 전에 그곳에서 보았던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사고가 난 곳을 한참 동안 누려보던 어머니는 입을 열었습니다. 너 그 할머니 한 달 전에 봤다고 했지? 그날 밤부터 가위에 눌리고 악몽 꾸기 시작한 거고? 일단 넌 차에 있어. 내 딸이 사고 낸 것도 아닌데 왜 괴롭히냐고. 내가 가서 따져야겠다. 그렇게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차들이 다니는 도로에서 내렸고 사고 난 지점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곳이 밤에는 차들이 거의 없지만 낮에는 통행량이 제법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날 그곳을 지나던 운전자들 눈에는 엄마가 도로가에 서서 혼잣말을 하는 정신나간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르죠. 얼마나 지났을까? 그동안 절 내내 괴롭히던 할머니 귀신의 모습이 사라졌고 엄마는 화가 나서 잔뜩 상기된 얼굴로 차로 돌아왔습니다. 저 할머니가 2번 죽으려고 하나? 왜 엄한 사람 괴롭히고 난리야? 그때 너랑 눈 마주쳐서 너한테 붙은 거란다. 참 어이가 없었어. 한을 품은 영가들은 말이 안 통하고 가끔 맹목적으로 달려들 때가 있어. 그래서 우리처럼 신기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자 절 괴롭히던 가위 눌림과 악몽도 사라졌고 전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목격한 사고 장면에 너무도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도저히 운전을 못하겠더군요. 저는 뽑은 지 2달 된 차를 중고로 처분했고 몇 년간 차량 앞자리 보조석에도 앉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대중교통으로 사고 현장 근처만 가도 도로 여기저기 흩어진 피 묻은 살점과 혈흔, 그리고 할머니 시신의 잔상이 보이는 겁니다. 저는 결국 그 공포를 극복하지 못했고 도망치듯이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후로 결혼을 해서 출산할 때나 명절 때 친정을 가게 되면 전 또다시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죠. 제가 목격했던 그 사고 이후로 그곳엔 과속 단속 장비와 신호등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지역명을 밝히긴 좀 어렵네요. 지금은 남편을 만나 새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그래서 그 일도 자연스레 잊혀졌는데 송정하우스님의 인터뷰를 듣다 보니 문득 그때의 공포스러운 기억이 떠올라 이렇게 제보해봅니다. 당시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할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예전에 기차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었던 일을 1인칭 반말 시점으로 제보해 보겠습니다. 이건 대략 13년 전쯤 일인데 또래보다 일찍 입대를 했더니 전역하고 보니까 친한 녀석들은 다 군대에 있더라고. 혼자 이런저런 일자리를 알아보던 나는 흥미로운 알바 자리를 하나 찾았어. 그때만 해도 식당 칸이 있는 기차가 있었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시급도 괜찮았고 직원용 기숙사도 제공된다고 하더군. 살면서 또 언제 그런 일을 해보겠어. 나는 해보지 않은 일을 경험하는 것이 참으로 좋았어. 난 바로 그곳으로 연락해서 면접을 보았고 일주일 후에 바로 일을 시작했지. 처음 해보는 일이라 재밌기도 했고 가끔 지루할 때도 있었지만 내 예상보다 더 괜찮았어. 잠시 알바로 정해진 기간 동안만 일을 할 생각이었는데 그보다 더 빨리 그만두게 된 사건이 있었어. 하루는 팀장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다음 근무 일정상 퇴근하면 그 지역에서 하루 자고 바로 출근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 부분은 면접 때 이미 들었으니 딱히 상관은 없었어. 아니, 오히려 더 재밌을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었지. 꽤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 근교보다도 더 멀리 있는 지역이었어. 거기에 직원용 숙소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불편하면 따로 모텔방을 잡아서 잠을 자도 된다고 했어. 솔직히 일해서 돈도 벌고 회사에서 숙소까지 내준다는데 굳이 따로 돈 들여서 모텔방에 갈 이유가 없잖아. 근데 팀장님은 모텔에서 잠을 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따로 돈 써서 방을 잡냐고 물었더니 팀장님이 씩 웃으면서 숙소에서 하루 자보면 너도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그리 말하더라고. 그러면서 팀장님은 끝까지 나를 회유했어. 어이 알바, 웬만하면 나랑 반반씩 내고 모텔 가서 자는 게 좋을 텐데. 네? 굳이요? 전 일당직인데 그렇게 돈 쓰면 아깝죠. 그래? 알았다. 난 분명히 말했다. 뭐야, 괜히 사람 불안하게. 뭐 대왕 바퀴벌레랑 동침이라도 해야 된다는 건가? 그날 일을 마치고 역에서 20분 정도 걸어서 숙소에 도착했는데 주변에 편의점이나 식당 같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팀장님은 날 숙소 근처로 데려다 주면서 내일 늦지 않게 역으로 나오라고 당부했어. 숙소의 외관은 나름 괜찮았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왠지 오랫동안 사람이 머물지 않은 그런 느낌이랄까. 화장실과 욕실은 방 안에 없고 공용 공간으로 따로 있었는데 건물이 딱 봐도 연식이 좀 됐더라고. 난 속으로 이래서 팀장님이 모텔에서 자는구나 생각했고 그냥 하룻밤만 자는 건데 뭐 어때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 씻고 나와서 이부자리를 폈는데 말할 사람도 없고 진짜 딱히 할 게 없더라고. 나는 밖으로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아까 숙소 올 때 사온 맥주를 마신 뒤 자리에 누웠어. 얼마나 지났을까?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그랬는지 눈이 저절로 떠졌어. 낯선 곳에서 혼자 있어서 그런지 깊이 잠들지 못했던 것 같아. 그때 시간은 새벽 4시쯤 되었고 화장실에 가려다가 문득 방 밖으로 나가서 복도를 쭉 걸어가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지. 그땐 내가 어려서 그랬는지 아니면 낯선 곳에 혼자 있어서 그랬는지 혼자 화장실 가는 게 괜히 무서운 거야. 나는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날이 좀 밝아오면 후다닥 다녀오기로 하고 무작정 소변을 참으며 기다렸어. 그때가 여름이었으니까 조금만 있으면 해가 금방 뜰 것 같았거든. 아무리 귀신 잡는 해병대 나온 사람도 그 상황에선 나랑 똑같이 무서웠을걸. 건물이 오래된 데다가 조명을 켜도 어두침침한 게 진짜 무서웠다고.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나니까 날이 약간 밝아지는 것 같았고 나는 빨리 화장실에 다녀와서 2시간 정도 더 잠을 자기로 했어. 그렇게 으스스한 복도를 지나서 화장실 변기칸 안으로 들어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누군가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났어. 그때 마침 화장실에 아무도 없어서 담배 한 대 피우고 들어갈 참이라 완전 놀랬지. 숙소 건물이 3층 정도 됐는데 다른 층에 직원들이 있었나 보다 그래 생각했어. 내가 방을 다 둘러본 것도 아니고 늦게 들어온 직원이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 난 괜히 화장실에서 흡연한 게 문제가 될까봐 곧바로 담배를 끄고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을 했어. 뒤늦게 들어온 사람은 다른 칸에 들어가는 것 같았고 그때 바로 나가려고 했는데 웬 말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통화라도 하는 건가 싶어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게 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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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게. 그런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는 거야. 저게 대체 무슨 말이지? 설마 노숙자나 정신 이상자가 들어온 건가 싶어
바로 바지를 입고 밖으로 나갔어. 근데 첫 번째 칸에서 또다시 우게, 우게.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난 곧바로 방으로 뛰어갔어. 뜻을 알 수 없는 말이었지만 뭔가 묘하게 소름이 돋아서 혼자 방에 못 있겠더라고. 나는 날이 밝는 대로 숙소 건물을 빠져나왔고 기차역까지 걸어가서 시간을 때웠어. 출근 시간이 되자 팀장님이 역으로 왔고 곧바로 일을 시작했어. 그날의 근무는 말 그대로 꿀이었는데 할 일도 많이 없었고 한가해서 너무 좋았지. 문제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상한 일을 겪고 잠을 설쳤던 탓에 졸음이 계속 쏟아졌다는 거야. 나도 모르게 구석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팀장님이 와서 날 툭툭 치며 깨웠어. 야, 이거 아주 완전히 빠져서 자고 있네. 아, 죄송합니다. 잠을 좀 설쳐서요. 오늘 아침에 엄청 일찍 나왔거든요. 왜? 아, 그냥 혼자 낯선 곳에 있어서 그랬나 봐요. 다른 직원들도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건물이 완전히 조용했거든요. 아, 새벽에 화장실에 갔는데 웬 노숙자가 들어왔는지 변기칸에 들어가서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무서워서 바로 나와버렸어요. 내가 말했잖아. 같이 자자고. 거기 직원들도 거의 안 가는데. 네? 왜요? 그게 사실 거기 귀신 나온다고 소문이 나서 그 터에서 건물 지을 때 무용고 시신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나도 그냥 소문으로 들었어. 아, 팀장님. 그걸 지금 말해주면 어떡해요? 그니까 이 팀장님 말을 들었어야지. 근데 노숙자 들어왔다는 건 뭔 소리냐? 아니, 저도 얼굴은 못 봤는데 변기칸에 들어가서 계속 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무섭게. 뭐랬더라? 막 우게 우게 이러던데요. 뭐? 진짜? 헐. 왜요? 그 사람 누군지 아세요? 그게 아니고 너 그 말 무슨 뜻인지 몰라? 네? 그냥 뭐 원시인이 우가우가 하는 그런 비슷한 말 아니에요? 그거 전라도 사투리인데 위에라고 한 것 같아서 위에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팀장님의 말에 소름이 돋아서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 우리 엄마의 고향이 전라도거든. 근데 팀장님의 말이 맞더라고. 전라도에서는 위에라는 말을 우게라고 한대. 우게, 우게. 위에. 그 사람은 대체 왜 그 말을 계속 반복했던 것일까? 아니, 애초에 사람이 맞긴 한 걸까? 그 후로도 지방에 내려가서 자고 와야 하는 일정이 너무 많아서 나는 그 알바를 그만둬 버렸어.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 시간이 흐르고 그 일이 기억에서 점점 잊혀져 갈 때쯤 문득 그때 그 일이 떠올라서 혹시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는지 검색을 해봤는데,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괴담 중에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더라고.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 갔는데 우에라고 하는 괴담인가 뭔가. 진짜 그걸 보는데 소름이 쫙 돋고 그냥 찾아보지 말 걸 하는 후회감이 들더라고. 난 그때 그 말을 못 알아들어서 위를 안 쳐다본 게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해. 근데 위에 대체 뭐가 있었던 것일까? 안녕하세요. 군복무 시절에 겪었던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경비교도대라는 보직으로 충청남도에 위치한 모 교정시설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경비교도대는 경찰 업무를 보조하는 의무경찰처럼 교도관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형태로 군복무를 하게 되는데, 법무부 소속으로 군생활을 하다가 전역하는 날 국방부로 소속이 바뀌어서 사회로 나가게 됩니다. 교도소에는 알게 모르게 괴담이 꽤 많다고 합니다. 타 지역 법원에 출정을 가게 된 고참이 대전 교도소에서 근무 중인 동기와 만났을 때 대전 교도소에는 담벼락 위를 걸어다니는 할아버지 귀신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러기도 했었죠. 소위 짬이 낮았을 때라 그 이야기를 자세히 물어보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는군요. 이렇듯 우리가 근무하는 곳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도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높은 담벼락과 그 담벼락보다 더 높이 솟은 탑 같은 그런 건축물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 탑을 감시대라고 부르는데, 이번 이야기는 바로 이 감시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감시대에는 1층에 철문이 하나 달려있고 철제 계단을 통해서 위로 몇 개의 층을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층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지하 독방 같은 곳이 있다고들 하죠. 사실 지하에는 내려가 보지 못해서 정확한 구조는 모르지만요. 1층의 철문은 외부에서 자물쇠로 열고 잠그는 구조인데, 감시대 근무교대 시 교대 근무자가 열쇠를 열고 들어가면 근무를 끝낸 사람이 다시 자물쇠를 잠그고 근무 복귀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근무 중에는 근무자도 외부와 철저히 단절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감시대의 존재 목적은 수용자의 탈옥을 막고 담벼락을 통한 외부에서의 불안한 물품의 불법 반입을 막는 것이겠지만, 막상 군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용자가 아닌 서로를 감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활관에서 가장 가까운 1감시대의 경우가 좀 다른데요. 근무지에 설치된 인터폰을 통해 생활관으로 들어가는 교도소장 등의 간부나 외부 인원을 행정반에 보고하는 것과 반대로 생활관에서 나오는 인원을 각 감시대와 정문 등의 근무지로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신경 쓸 것이 많은 1감시대의 경우 주야를 가릴 것 없이 짬이 가장 낮은 대원의 근무지였고요. 주로 1감시대와 2감시대에서 기묘한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야간 근무 중에 2감시대를 통해서 보이는 1감시대 쪽의 거동 수상자 혹은 도저히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뭔가를 보는 일이 종종 있었죠. 키가 3m는 넘어 보이는 거인이나 혹은 난쟁이 같은 사람이 2인 1조로 순찰 근무자 흉내를 내는 걸 봤다는 그런 대원도 있었고, 지난 제 후임은 시커먼 무언가가 1감시대 쪽으로 접근해서 철문을 통과해 감시대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기도 했습니다. 2감시대의 경우에 담장 밖에 무덤으로 보이는 봉분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들리는 말로는 교도소 복역 중에 사망한 무연고자들의 무덤이라고 그리 말하더군요. 뒤쪽으로 그런 정체불명의 무덤들을 끼고 있던 2감시대는 괴담의 중심지이자 대원들이 가장 꺼려하는 근무지였습니다. 감시대 근무의 경우 2인 1조가 아닌 혼자서 근무를 해야 했기에 더욱 무섭게 느껴지곤 했었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야간 근무에 들어갔던 날이었습니다. 당시 상교 계급에 접어들었던 저는 근무에 투입이 되어도 별다른 긴장이나 부담이 없었기에 오늘은 또 어떻게 2시간을 보내야 할까 그렇게 생각하며 근무 집합을 했습니다. 행정반에 근무 투입 보고를 하는데 감시대 인터폰이 고장났으니 평소보다 더 긴장하면서 근무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더군요. 그렇게 보고를 끝내고 이동하는데 인솔자가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야, 너희들도 잘 들었지? 인터폰 안 되면 경내 소리 평소보다 더 크게 해서 다른 근무지까지 들리게 해라. 알겠나? 소리 안 들려서 순찰 근무자 놓치거나 순시 도는 거 놓치는 상황 생기면 뒤진다.
그렇게 시작된 2시간 내도록 각 근무지에서 우렁찬 경례 소리가 교도소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사실 제 짬밥이면 투입되지 않을 야간 감시대 근무인데 하필 제가 일명 꼬인 군번이었기에 투입이 된 거였죠. 그래도 순찰 근무자가 동기이거나 친한 선임인 경우가 많아서 순찰자에게 수화를 하지 않아도 되었고 근무지도 상대적으로 크게 신경 쓸 게 없는 3감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다른 때와 다를 바 없는 그런 근무였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근무를 서고 있던 그때 고장났다던 인터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충성 1감시대 근무자 김민우입니다. 방금 근무 교대자 통과했습니다. 그래. 수고. 짤막한 보고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고장났다던 인터폰으로 교대자가 온다는 연락이 온 게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뭐 교도관들이 인터폰을 고쳐놓고 우리 행정반으로는 따로 연락을 안 했나 보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겨버렸죠. 근무 교대 후 복귀하는 다른 대원들과 대여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복귀하는데 인솔자가 1감시대 근무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재영아. 인터폰 고쳐진 거야? 어떻게 알고 교대자 온다고 연락한 거야? 1교 김재영. 제가 인터폰 안 했습니다. 고장났다고 해서 근무 내내 인터폰에 손도 안 댔지 말입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야, 다른 근무지 중에 1감시대에 인터폰 온 곳 없어? 그런 인솔자의 물음에 다른 근무지들도 전부 1감시대에서 인터폰이 왔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야, 네가 안 했으면 누가 1감시대 근무자라고 인터폰 연락을 다 돌리냐? 너 지금 선임들한테 장난치냐? 똑바로 말해. 정말 제가 안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장난을 치겠습니까? 믿어주십시오. 이런 대화가 오간 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씨, 또 그건가? 뭐 아무렴 어때? 됐다. 그냥 신경 쓰지 말자. 그렇게 그날의 일은 작은 해프닝으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인솔자인 고참도 더 이상 1감시대 근무자를 다그치지 않고 그냥 넘어갔죠. 그리고 다음날 일과가 한창이던 오후가 되어서야 인터폰이 고쳐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인터폰이 고장나 있던 게 사실이었던 거죠. 그럼 그날 근무자들에게 교대자가 온다고 알려준 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제가 1교 계급이었던 어느 날 오후 저는 2감시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곧 한바탕 쏟아질 것처럼 꽤나 어두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1감시대 근무자만 믿고 3감시대 쪽에서 접근하는 언덕 쪽만 경계를 하며 긴장을 조금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층 철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나면서 누군가 쿵쾅대며 철제 계단을 따라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간부 순시였나 보네. 젠장씨, 세됐다. 1감시대 자식은 왜 안 알려준 거야? 이 자식, 넌 내려가면 보자.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지퍼를 내리고 있던 군화를 고쳐 신고 옷매무새도 정돈을 하면서 속으로 18, 18을 중얼거렸죠. 그렇게 멘붕의 시간이 흘러갔고 올라오는 발소리에 맞춰서 제 심장도 미친 듯이 쿵쾅댔습니다. 그런데
발소리가 바로 아래층에서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 겁니다. 아, 뭐야? 왜 안 올라와? 오는 거 몰랐다고 또 얼마나 갈구려고 아래층에서 저러고 있는 거야. 아, 진짜 사람 피 말리네.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30초 이상이나 흘러갔고 이쯤 되니 도대체 왜 안 올라오는지 궁금하더군요. 이미 근무 중에 순시 중인 간부를 발견하지 못했으니 깨질 건 분명한 일이었고 이리 깨지나 저리 깨지나 마찬가지란 생각에 저는 겁도 없이 뒤를 돌아서 계단을 통해 아래층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아래층에 당연히 있어야 할 간부나 선임이 보이지 않았고 대신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건물 내부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게 보였죠. 그게 도깨비불도 아닌 것이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어떤 구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화나 영화에서 보는 도깨비불처럼 불이 타오르는 형태가 아니라 농구공 크기의 뿌옇고 하얀색의 공 같은 것이었죠. 형체의 테두리가 선명하지 않았고 외곽이 희미한 연기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그 공 모양의 형체를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을 빙글빙글 돌던 형체는 갑자기 철제 계단을 통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갔는데 올라올 때와 마찬가지로 철제 계단을 밟는 소리가 쾅쾅 울리더니 콘크리트 바닥을 탁탁 밟는 발소리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3층, 2층, 1층을 지난 발소리가 이번엔 아예 지하 쪽으로 내려가더군요. 그러더니 소리는 사라졌고 그때는 무섭다기보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혹시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사물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건가? 아니면 순시온 누군가가 지하에 뭔가 확인하러 내려간 건가 싶어서 그대로 일감시대에 근무 중인 후임에게 연락을 했죠. 야, 여기 이감시대인데 혹시 이감시대로 뭐 오는 거 못 봤냐? 일교 서진우. 아무것도 안 갔진 말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 갑자기 1층에서 철문 닫히는 소리 쾅 하고 나더니 뭐가 올라오더라고. 근데 그게 꼭대기까지 안 올라오고 바로 아래층에 계속 있다가 지하까지 내려갔다. 그리고 지하에 내려간 후로는 또 아무 소리도 안 났는데 아, 미치겠네. 야, 진짜 이 감시대로 순시 같은 거 오는 거 못 봤어? 네, 전혀 없습니다. 설마 귀신 나온 거 아닙니까? 아, 무섭게 왜 그러십니까? 알겠다. 진짜 아무것도 못 본 거지? 네, 못 봤습니다. 알았다. 수고해라. 그때 저는 그게 귀신인지 뭔지 그것보다도 불시에 간부가 온 게 아니란 사실에 안도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형적인 귀신의 형태였다면 정말 무서웠겠죠. 하지만 제가 본 그것은 그냥 둥둥 떠있는 둥근 공 같은 거였으니 무섭다기보다는 마냥 신기하게만 했습니다. 보조리가 넘쳐나는 군생활을 이어가다 보니 더 이상 그 일에 매달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역시 이 감시대에는 무언가 있구나 하고 속으로만 생각했고 그 후로 그 일은 제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갔죠. 그리고 진짜 사건은 그 후로 몇 개월이 지나서 일어났습니다. 화창하지도 그렇다고 비가 내리지도 않는 적당히 흐린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그간 고생이 많았다며 전체 회식을 하던 날이라서 근무 중인 인원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생활관 앞마당에서 고기와 막걸리를 배불리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경비 교도대의 경우 일요일에도 주간 근무를 해야 했기에 과음하지 말고 적당히 마시고 오침하며 쉬라는 지침도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먹고 마신 뒤 곤히 잠들었던 저에게 갑자기 근무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분명히 오후 4시 근무로 알고 있었는데 1시간 반이나 먼저 근무에 들어가서 제가 근무할 시간까지 전부 소화하라는 거였죠. 혹시나 근무자 면회라도 온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건 아니고
근무에 들어간 근무 인원에게 무슨 일이 생겼으니 빨리 교대하라고만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투입된 근무지가 바로 앞서 얘기했던 그 이감시대였고요. 아, 완전 짜증나네. 잘 쉬고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꿀같은 휴식을 뺏긴 저는 퉁퉁대며 채비를 했고 불만에 가득 찬 얼굴로 근무지에 올라가 보니 근무자는 동기였던 경수였습니다. 경수는 저보다 2살 위였는데 체육학과 출신에 키도 크고 얼굴도 호남형으로 잘생겼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투덜거리며 경수에게 말을 걸었죠. 야, 무슨 일이길래 근무 들어간 지 30분 만에 갑자기 교대하라고 하냐? 갑자기 어디 아픈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 수고해. 나 먼저 내려갈게. 경수는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하고서 얼빠진 표정으로 힘없이 터벅터벅 근무지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경수가 내려가고 저 혼자 남은 이감시대에는 적막함만이 흐르고 있었죠. 뭐야? 면회 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대체 왜 갑자기 대근을 들어가라 한 거지? 뭐야? 돌이켜 생각해보니 교대할 때 경수의 모습도 뭔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감시대 내부가 눈에 들어왔는데 직귀들이 다 부서져서 사방에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와, 이게 다 뭐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 부서져 있어? 그리고 그때 깜짝이야. 충성, 이감시대 근무자 김현우입니다. 야, 나 영호다. 네가 대근 올라왔어? 인터폰을 받고 보니 동기인 영호였습니다. 너 무슨 일 있었는지 알고 올라간 거야? 아니? 행정반에서 그냥 근무 올라가라던데. 우리 짬에 무슨 일로 보내는지 그걸 어떻게 물어보냐? 근데 여기 집기가 다 부서져 있고 난리 났는데. 너 뭐 아는 거 없어? 야, 거기 귀신 나왔대. 그래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단다. 오래 이야기 못하니까 일단 나중에 보자. 그렇게 인터폰이 끊어졌고 홀로 남겨진 근무지 안의 공기가 왠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감시대는 저도 예전에 이상한 경험을 했던 곳이라 귀신을 봤다는 말이 더욱 무서웠고 홀로 남은 불안함과 왠지 모를 공포에 벌벌 떨면서 근무를 서야 했죠. 3시간 반이 정말 엇겁의 시간처럼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일교 나부랭이였던 저는 동기들과 이야기 나눌 시간이 부족했기에 한참 후에야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군대 내부에 부조리가 만연했던 시대였고 특히나 경비교도대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했기에 사담을 나누는 건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죠. 군기가 해이해지면 수용자들과 부조리를 저지를 수 있다며 항상 바짝 긴장돼 있어야 한다는 명목하에 가혹행위가 만연했고 공무원인 중대장들은 이를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추겼다고 할까요? 전입 오자마자 목격을 했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신병들이 왜 이리 어리버리하냐? 이건 너희들이 만만하게 보여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일렬 횡대로 도열한 저희들 앞에서 덤벨을 든 주먹으로 고참들의 가슴과 배를 가격하는데 그 흉악한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아무튼 그 후로 경수는 야간 근무 때 감시대 근무를 들어가지 않을 짬이 들 때까지 2인 1조로 구성되는 순찰 근무나 출입문 근무처럼 혼자 근무하지 않는 곳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 야간 근무 시 감시대 근무자에게는 30분에 한 번씩 행정반에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는지 안부를 묻는 인터폰이
몇 주 동안 계속 오기도 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날의 사건은 조금씩 잊혀갔고 경수도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나중에 계급이 올라가고 군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나서야 저는 그날의 일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경수야, 그때 귀신 사건 일어났을 때 내가 대근 들어갔던 거 기억나지? 너는 얼굴 하얗게 떠서 가버리고 근무지 집기는 다 박살나 있고 영호는 인터폰으로 귀신 나왔다고 하고. 와, 그날 혼자 근무 서는데 혹시나 귀신 나올까봐 얼마나 무서웠다고.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야, 말도 마라. 진짜 시급했다. 그러면서 경수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그날 회식 중에 근무 시간이 되어서 아쉬움이 남았던 경수는 근무지에서 투덜거리고 있었답니다. 아, 나도 좀 더 먹다가 오침도 하고 쉬고 싶었는데 중간에 근무 올라오니까 좀 아쉽네. 그렇게 살짝 쪼그리고 앉아서 신세 한탄을 하던 경수의 뒤에서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놀면 되겠네. 뒤돌아본 그곳에는 웬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보통 체형에 얼굴에 살가죽이 다 벗겨져서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었답니다. 막걸리를 몇 잔 마시고 근무에 투입돼서 그랬는지 몰라도 경수는 그 상황에서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대담하게 행동했답니다. 뭐하고 놀자는 건데? 그러자 여자가 씩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랑 여자랑 뭐하고 놀겠어? 나랑 연애하고 놀자. 참나, 어이가 없었어. 야, 내가 너 같은 애랑 왜 그런 걸 하는데? 얼굴 좀 보고 얘기해.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경수는 그 상황에서 왜 그렇게 말했는지 자기도 모르겠다 하더군요. 그리고 희죽이며 서 있던 여자는 경수의 그 말에 잔뜩 화가 났는지 굳은 표정으로 경수의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야, 너 지금 나 쳤어? 경수는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그대로 여자와 엉겨붙어서 몸싸움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감시대 내부의 집기가 다 부서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싸우다가 갑자기 느낌이 이상해서 정신을 차려보니 주변이 온통 어두컴컴했다고 하더군요. 경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시대 지하까지 내려와 있었고 혼자서 벽을 치고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고 있었다 합니다. 분명히 방금 전까지는 근무하는 감시대에 꼭대기에 있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지하까지 갔던 거죠. 그걸 깨달은 순간 엄청난 공포에 휩싸인 경수는 그제야 자신이 귀신에 홀려서 귀신과 싸우고 있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경수는 벌벌 떨면서 겨우겨우 몸을 움직여 꼭대기까지 올라왔고 곧바로 행정반에 연락을 했던 거였죠. 귀신이 나와서 너무 무서워서 근무를 못하겠으니 제발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고참들에게 갈굼받는 것은 나중 일이었고 그때는 당장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저도 그 얼굴이 벗겨진 여자를 보긴 했습니다. 가위에 눌렸을 때 귀신 같은 형상을 본 게 평생에 딱 한 번인데 그게 바로 군 생활 중에 봤던 그 얼굴 벗겨진 여자 귀신이었거든요. 잠을 자다가 가위에 눌렸는데 반대쪽에 있는 평상 관물대 위에 그 좁은 공간에서 얼굴의 피부가 다 벗겨진 여자 귀신이 얼굴을 쏙 내밀었고 이쪽 평상을 슥 쳐다보더군요. 그러다가 눈이 딱 마주쳤는데 가위에 눌린 상태로 몸이 굳어버려 정말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경수는 그런 귀신에게 홀려서 시달림까지 당했으니 얼마나 공포스러웠을지
상상조차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경비교도대라는 보직이 사라지고 경교대가 하던 일은 모두 교도관들이 하고 있다는데 그분들에겐 이런 이상한 일이 없었는지 궁금해지는군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는데 저녁 후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생각해보니 제가 봤던 그 구슬 같은 형체와 경수에게 나타난 여자 귀신이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도 그 귀신이 제가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냥 살펴만 보고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가버린 게 아니었을까요? 아, 간만에 올라왔는데 감시대 물이 왜 이래 이거. 이렇게 말입니다.